촌스러움과 완전 무결의 길. 삶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교한 형태로 구현할 때 우리는 내면의 깨달음을 세상과 나누며 존재 자체가 신성한 창조의 표현이 되는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신비 속에서 만나는 창조적 에너지의 실현, 내적 깨달음과 외적 구현의 조화. 질문 속에서 만나는 삶의 신비.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메아리처럼 반복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처럼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질문들을 들으며 길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나뭇잎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길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숲의 끝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메아리는 더 깊은 혼란과 어둠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삶은 무엇인가? 라는 속삭임은 고장난 나침반처럼 방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명상을 하고 철학과 종교 등 여러 학문들을 탐구하면서 노력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답은 쉽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빈터에 멈춰서서 도대체 이 질문들은 어디로 나를 이끄는 걸까라며 답답함과 허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차고 숲은 더 깊은 어둠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61번째 키는 바로 이러한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 유전자 키는 삶의 신비를 탐구하는 에너지로 우리가 숲의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빛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더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삶의 신비와 질문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내면의 혼란과 단절을 초래함으로써 61번째 키의 그림자인 정신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62번째 키의 그림자인 지능을 쓰면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분석하려는 강박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고 핵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1번째 키는 우리에게 삶의 신비를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숲의 어둠과 빛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숲속의 소리와 빛을 느끼고 허용할 때 혼란은 창조적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62번째 키는 우리의 동반자, 즉 여행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랜턴처럼 62번째 키는 신비 속에서 떠오르는 직관적 통찰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비춰줍니다. 질문들은 이제 혼란의 메아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과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라는 질문들은 이제 숲을 지나 확 트이고 넓은 들판으로 나아가기 위한 안내가 됩니다. 영감과 정교한 형태화. 삶의 신비를 탐구하며 얻는 영감은 마치 폭포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와 같습니다. 폭포는 강렬하고 힘찬 에너지를 쏟아내지만 그것이 구조화되지 않으면 단지 물방울로 흩어져 사라질 뿐입니다. 61번째 키는 이 폭포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에너지는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 폭포를 바라보며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감은 우리가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습관을 실험하며 삶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폭포가 단지 혼란스럽게 흘러가기만 한다면 깨달음은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62번째 키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2번째 키는 폭포수와 같은 영감을 모아 물레방아를 돌리고 이를 창조적이고 조직적인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62번째 키는 61번째 키가 선사한 깨달음을 구체적이고 정교한 형태로 전환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삶의 신비를 더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깨달음은 62번째 키의 도움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62번째 키는 직관적으로 혼란스럽게 흩어진 물줄기를 정리하고 명확히 조율하여 그 본질을 세상 속에서 선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것을 넘어 아이디어의 본질과 핵심을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세상 속에 명확히 드러내는 창조적 과정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폭포수가 물레방아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되듯이 우리의 영감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형태로 구현됩니다. 이렇게 61번째 키의 영감과 62번째 키의 정교함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삶의 신비를 탐구하고 그것을 세상과 연결하는 창조의 여정을 새롭게 열어가게 됩니다. 창조의 완성과 신성함. 삶의 신비 속에서 만나는 영감은 숲속 깊은 곳에 묻힌 신비로운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61번째 키는 이 씨앗이 내면에서 자라도록 영양분과 직관적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 씨앗은 삶의 신비와 내면의 통찰을 품고 있으며 꽃과 열매로 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62번째 키가 제공하는 토양과 구조가 필요합니다. 62번째 키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나무로 성장하며 세상과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내면의 혼란이 질서로 바뀌고 존재와 삶의 의미가 새롭게 정립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에 집착하지 않고 삶의 모든 경험을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62번째 키는 씨앗 속 가능성을 구체화하여 꽃과 열매로 맺게 합니다. 열매는 단순히 나무의 성장 과정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작점이며 삶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61번째 키는 내면의 신비를 발견하고 62번째 키는 이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로 드러냅니다. 꽃은 삶의 신비가 아름답게 표현된 형태이며 열매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씨앗을 품어 창조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신비를 꽃과 열매로 구현하는 과정은 창조적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를 신성한 창조의 일부로 변화시키며 삶의 모든 순간을 신성으로 승화시킵니다. 61번째 키의 씨띠 성스러움은 삶의 신비를 온전히 수용할 때 도달하는 상태로 모든 경험이 신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삶과 신비가 하나가 되는 통합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반면 62번째 키의 씨띠 완전 무결은 신비를 외적으로 구현하여 우리의 행동과 표현이 삶과 우주의 본질을 반영하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두 키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깨달음과 외적 표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스러움은 모든 것을 신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완전 무결은 그러한 관점을 삶의 행동과 창조적 표현으로 완벽히 구현합니다. 이 두 키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내면의 신비와 외적 질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하며 삶을 신성한 창조의 순환 속으로 초대합니다. 창조의 여정은 내면적 깨달음을 세상에 구현하여 확장되는 순환을 이루며 우리의 존재를 삶의 신성한 본질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삶과 세상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신성한 창조로 빛나는 완전함을 실현합니다. 삶 자체가 신비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온전하고 신성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